이번 시간에는 우리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스플레이라는 거는 우리 화면에 표시되는 그런 텍스트가 됐든 앱이 됐든 이런 크기 같은 거나 아니면 우리 화면 해상도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변경할 때 사용하는 게 우리 디스플레이요. 자, 요 디스플레이 들어가는 방법은 우리 설정 있죠. 윈도우 설정이요. 자, 윈도우 설정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이런 창이 뜨고요. 이곳에서 이제 시스템이라는 거 선택해 주고요.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디스플레이 선택을 해주면 돼요. 얘를 선택해서 이렇게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 우리 바탕화면에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거기서 이제 디스플레이 설정 걔를 선택해도 됩니다. 자, 그럼 얘를 한번 클릭 한번 해볼게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디스플레이 하고 이렇게 이제 나타나죠. 자, 디스플레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는 거.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컴퓨터는 지금 모니터가 두 대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좀 이렇게 뜨는 거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보게 되면 이제 색이라고 있습니다. 색이 보게 되면 이제 야간 모드하고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야간 모드에 대해서 이제 설정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있어요. 우리 스마트폰도 보면은 어두운 데서 화면을 볼 때랑 밝은 데서 볼 때랑 이제 밝기를 자동으로 알아서 조절해 주죠. 그게 이 야간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의 피로도를 이제 좀 적게 하기 위해서 낮에는 그냥 차가운 빛이 나와도 괜찮은데, 이제 밤 같은 경우에는 저녁 때 이제 어두울 때는 이제 눈에 편안한 그런 따뜻한 그런 색깔로 이제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야간 모드 설정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강도 같은 것도 우리가 조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야간 모드 예약 같은 것도 여기서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도 조절 한번 해볼게요. 여기 강도에는 지금 0부터 시작해서 우리 100까지 있어요. 자, 0으로 갔을 때, 100으로 갔을 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차가운 빛이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 블루라이트 얘기해요. 그래서 파란색 계열이 많은 그런 색깔, 그거를 이제 차가운 빛, 차가운 색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고, 따뜻한 색이다, 따뜻한 빛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파란 빛이 좀 줄어드는 거, 그거 보고 얘기해요. 그래서 빨간색 쪽으로 가는 게 우리 따뜻한 빛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강도 같은 것도 우리가 직접 여기서 조절할 수 있고, 예약도 여기서 할 수 있더라. 그거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 게 이제 야간 모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윈도우 HD 컬러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는 이제 영상 같은 거나 이제 게임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좀 더 생생하게, 생생한 화질로 우리가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이제 윈도우 HD 컬러 설정이라고 있죠. 이곳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자, 디스플레이 선택하고 나왔어요. 지금 제 거는 지금 모니터가 두 대라 여기서 어떤 모니터 이제 설정할래?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기능 표시하고 나옵니다. 여기서 뭐 HDR 이제 비디오 스트림 이거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HDR을 사용할 거냐 말 거냐, WCG 앱 사용 이걸 할 거냐 말 거냐, 그런 거 이제 표시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생 관련해서 이제 설정할 수 있는 곳도 이곳에 있습니다. 자, 요 윈도우 HD 컬러 설정이라는 곳에서는 뭘 할 수 있다? 우리가 영상 같은 것들을 더 선명하게, 밝게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이제 지원해 주는 곳이 우리 윈도우 HD 컬러다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텍스트가 됐든 앱이 됐든 기타 항목이 됐든 그런 것들을 이제 크기 변경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100%가 이제 권장 사항이 있고요. 얘를 클릭해 보게 되면 이제 125도 있고 150도 있고 175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기본값이 뭐다? 100%다. 그때 이제 고급 배율 설정이라는 곳에 이곳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아까 거기 나와 있는 그 100이다, 125다, 150이다, 175다 그거 말고 우리가 직접 숫자를 입력을 해서도 우리가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디스플레이 해상도 하고 나와요. 여기서 이제 해상도 같은 것도 우리가 변경시킬 수 있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스플레이 방향하고 나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화면을 가로로 놓고 쓰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방향은 가로다 그렇게 있는 거고,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세로도 있고 가로 대칭, 세로 대칭 이런 것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방향도 우리가 디스플레이라는 곳에서 변경하더라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디스플레이라는 곳은 우리가 화면에 가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설정하는 곳이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야간 모드하고 나왔죠. 야간 모드라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화면에서 이제 나오는 그런 차가운 빛 있죠. 그런 차가운 빛을 밤에는 이제 눈에 편한 그런 따뜻한 색으로 그렇게 표시해서 눈의 피로를 적게 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하는 게 우리 야간 모드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 HD 컬러 설정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여기서는 이제 HDR이 됐든 WCG 콘텐츠가 됐든 이런 것들을 이제 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해줍니다. 여기 보면 이제 HDR이라는 게 있는데
기존에 우리가 원래 쓰던 그런 컨텐츠에 비해서 이제 밝기하고 색상하고 그런 기능들이 개선된 그런 컨텐츠를 보고 우리가 HDR 컨텐츠라고 합니다. 그런 컨텐츠를 이제 우리가 윈도우로 가져오는 그런 기능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WCG 컨텐츠라고 해서 WCG라는 말이 나오는데, 얘는 이제 화면에서 디스플레이에서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그 전체 색의 범위를 넓혀주는 그런 기술을 보고 WCG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쓰던 그런 화질보다 더 좋은, 더 밝고 색상 기능이 이제 향상되고 더 선명하고 고유한 색상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곳이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면 이제 텍스트다, 앱이다, 기타 항목이다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크기 변경할 수도 있죠. 이런 것들 크기 변경할 때는 이제 뭐 100%, 125, 150, 175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선택을 해줘도 되고, 내가 원하는 비율로 100%부터 시작해서 500%까지 그렇게 이제 지정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면 이제 디스플레이 해상도, 얘는 말 그대로 해상도 변경하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스플레이 방향, 그러면 이제 화면 방향 이제 설정하는 곳. 그 화면 방향에는 이제 가로도 있고 세로도 있고, 가로 대칭 이동도 있고 세로 대칭 이동도 있고, 이런 것들 중에서 우리가 선택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에서는 화면에 관한 것들을 우리가 설정 변경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디스플레이라는 곳에서 뭘 할 수 있는지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시험 문제 보게 되면 이제 설정에서 우리 디스플레이에서 설정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닌 거 찾아라, 그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에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변경하고 설정할 수 있는지 기억하고 지나가세요. 자, 알림 및 작업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이나 아니면 앱에서 그냥 보낸 메시지 있죠. 알림 메시지를 표시할래 말래, 그리고 표시는 어떻게 할래, 그런 것들 이제 지정할 때 쓰는 곳이 우리 알림 및 작업이요. 우리 알림 및 작업 좀 들어가 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설정에 이제 시스템이 들어오게 되면 이곳에 이제 알림 및 작업이라고 있습니다. 자, 얘를 이제 클릭해서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바로 가기 편집이라는 거 눌러볼게요. 자, 지금처럼 누르게 되면 이제 오른쪽에 지금처럼 이런 게 나타나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림센터에서 이제 어떤 거를 이제 볼 건지, 어떤 거를 안 볼 건지, 그런 것들을 삭제도 할 수 있고 추가도 시키고 우리가 제거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위치가 됐든 야간 모드가 됐든 태블릿 모드 뭐 모든 설정하고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것들 추가되어 있던 것들을 우리가 제거도 시킬 수 있고, 아래쪽에서 이제 추가해서 추가도 시킬 수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우리 바로가기 편집이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알림 하고 있죠. 그 바로 밑에 보니까 이제 앱이 됐든 다른 보낸 사람의 알림을 받을래 말래, 그거를 이제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잠금 화면에 알림 표시, 화면이 잠겨 있을 때 이제 알림 표시할래 말래, 그런 것도 우리가 지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잠금 화면에 미리 알림, 수신 부용 IP 통화 표시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우리 페이스북이 됐든 스카이프가 됐든 소셜 네트워크 있죠. 그런 게 됐든 아니면 전화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이제 표시할래 말래, 잠금 화면일 때 그런 것들 이제 표시할래 말래, 그런 것들 이제 지정해 주는 곳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 이제 알림이 소리를 재생하도록 허용, 말 그대로 소리 재생 여부를 지정해 주는 거예요. 소리 재생을 할래 말래, 그거 이제 지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우리 윈도우에 대한 팁 표시하고 있습니다. 팁을 표시할 건지 말 건지 그거 이제 지정해 주는 곳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게 되면 앱 알림 받기 하고 있죠. 요거 좀 보자고요. 여기서 만약에 알림 및 시계 한번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이런 것들 이제 하나하나 선택을 할 때마다 알람을 킬 건지 끌 건지 여기서 지정도 할 수 있고요. 알림 배너 표시할래 말래, 알림 센터에 알림 표시할래 말래, 그런 것도 지정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이런 알림은 잠금 화면일 때, 화면이 이제 잠겨 있을 때 그때 내용을 숨길래 말래, 그런 것도 우리가 껐다 켰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림이 만약에 도착을 했을 때 소리 재생을 할 건지 말 건지 그런 것도 우리가 지정해 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제 알림 센터에 우리 표시되는 알람수, 알람을 최대 몇 개까지 표시할 거냐, 그거 이제 지정하는 거예요. 기본값이 3이고요. 여기서 이제 선택해 보게 되면 1개만 표시해라, 3개 표시해라, 5개까지 표시해라, 10개, 20개 하고 이렇게 이제 알람 수도 우리가 따로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알림 센터에 알림을 하긴 하는데 그때 우선순위요. 우선순위는 위쪽이다, 높음이다, 보통이다 해서 이 3개 중에 하나를 우리가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앱 알림 받기요.
자, 그럼 우리 교재 내용 좀 보자고요. 지금 바로가기 편집이라는 거 아까 봤었죠. 걔는 이제 알림센터에 표시된 바로가기를 추가하거나 제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알림이다 그러면 이제 알림, 모든 알림을 표시할 건지 말 건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정하는 곳이고, 잠금 화면에 알림 표시, 잠금 화면에 미리 알림 및 수신 부여 IP 통화 표시하고 있습니다. 얘네 둘 다 이제 잠금 화면에서 화면에 잠겨져 있을 때 알림을 표시할 건지 말 건지 그런 것도 지정할 수 있고, 화면이 잠겨져 있을 때 이제 페이스북이 됐든 스카이프가 됐든 이런 소셜 네트워크나 이제 전화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표시할래 말래 그런 것도 지정해 주는 곳이요. 그리고 이제 알림이 소리를 재생하도록 허용할 거냐 말 거냐 그런 것들을 이제 지정해 주는 곳이요.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에 대한 팁을 표시할래 말래 그거 이제 지정해 주는 곳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앱 알림 받기에서 각각의 앱들을 이제 우리가 클릭을 했을 때 알림 표시할 건지 말 건지, 잠금 화면에서 알림 내용을 숨길래 말래, 알림 도착했을 때 소리 재생할래 말래, 그리고 알림 센터에 몇 개까지 이제 표시되게 할래, 그리고 알림 센터에서 이제 알림을 할 때 우선순위 같은 것도 우리가 지정할 수 있었어요. 자, 요 우선순위에 위쪽, 높음, 보통하고 이렇게 세 개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알림 및 작업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얘도 이제 시험 문제 나올 때 설정의 시스템의 알림 및 작업에서 할 수 없는 작업은, 그리고 시험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높으니까 알림 및 작업에서 뭘 하는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파악은 하고 계셔야 돼요. 자, 집중 지원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가지고 중요한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게임 같은 것들을 할 때 알림으로 인해서 이제 방해가 없도록 알림 표시 여부를 우리가 지정하거나 중요한 알림만 선택적으로 이제 표시되도록 그렇게 이제 지정할 때 사용하는 게 우리 집중 지원입니다. 내가 중요한 작업을 막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제 윈도우에서 알림이 계속 울려요. 그럼 이제 방해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작업을 할 때 이제 알림 표시 여부 이런 것들을 지정하는 곳이 우리 집중 지원이라는 곳이요. 만약에 내가 집중 지원을 이제 사용을 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특정 중요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때 막 알림이 올 거 아니에요. 오는데 우리 윈도우에서는 이제 표시를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더라. 그렇게 이제 표시되지 않은 그런 알림은 우리가 알림센터에서 따로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설정에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설정에 들어오고 우리 지금 시스템 하고 있는 거죠. 이 시스템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여기 집중 지원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해서 집중 지원 얘를 선택해 보게 되면 이렇게 있어요. 해서 여기 보게 되면 이제 해제하겠다, 우선 순위만 표시해라, 아니면 알림만 표시해라,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해제라는 거는 앱이 됐든 등록된 연락처에서 오는 모든 알림 있죠. 그런 것들을 싹 다 받겠다, 알림을 다 받아야지, 그게 이제 해제요. 그 다음에 이제 우선순위만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우선순위 목록에 지정된 그런 알림만 표시하도록 지정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림만이라는 거는 알림을 제외한 모든 알림을 다 숨겨버리는 거, 그게 이제 알림만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자동 규칙이라고 있어요. 얘는 말 그대로 내가 규칙을 정해놓고 그 규칙에 만족이 되면 이제 자동으로 우리 집중 지원이 켜지는 거, 그게 이제 자동 규칙이요. 그래서 특정 시간으로도 우리가 지정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디스플레이를 복제하고 있을 때 그때 알림말 허용하겠다 그렇게도 지정할 수 있고, 게임 플레이 할 때 우선순위에 있는 것만 표시하겠다 그렇게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전체 화면 모드로 앱을 사용할 때 알림만 표시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규칙을 우리가 만들어 놓으면 이 규칙에 만족이 됐을 때 자동으로 이제 집중 지원이 켜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중 지원을 보게 되면 해제도 있고 우선순위만이라는 것도 있고 알림만이라는 것도 있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 이제 선택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자동 규칙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규칙을 우리가 세워놓고 방해받고 싶지 않은 그런 시간이 됐든 아니면 활동 같은 것들을 정해 놓으면 그 설정된 조건에 만족했을 때 이제 집중 지원이 이제 자동으로 켜지게 그렇게 만드는 게 우리 자동 규칙이요. 그래서 집중 지원이 이런 거구나, 그 정도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자, 전원 및 절전이라는 거는 우리가 에너지, 전기를 절약하기 위해서 컴퓨터 화면을 끄거나 아니면 절전 모드로 전환하는 그런 시간 같은 것들을 우리가 지정해 줄 때 사용하는 게 우리 전원 및 절전이요. 우리 지금처럼 설정에 들어왔을 때 시스템에 들어가고요. 시스템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전원 및 절전이라고 이곳에 있습니다. 얘를 선택해 보게 되면 지금처럼 화면이라는 게 있고 절전 모드가 있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안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클릭해 보게 되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시간들이 있어요. 1분, 2분, 3분, 5분, 10분 하고 쭉 있죠. 그리고 안함이라는 것도 있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절전 모드도 마찬가지로 1분부터 시작해서 우리 5시간까지 지정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안함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화면이 됐든 절전 모드가 됐든 여기서 내가 시간을 지정해 놓으면 그 시간이 경과됐을 때 그 시간 동안 이제 사용자가 컴퓨터를 안 써요. 안 쓰게 되면 그 시간이 경과되면 이제 화면을 끄거나 아니면 절전 모드 상태로 그렇게 전환해 주는 거. 그게 이제 우리 전원 및 절전이요. 그래서 우리가 윈도우 10에서는 지금처럼 우리 설정이라는 곳에 시스템에 들어와서 이렇게도 설정할 수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이 우리 윈도우 10에 보게 되면 제어판이 따로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윈도우 10의 제어판을 키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 화면이 뜰 거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 전원 옵션이라고 있습니다. 이 전원 옵션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균형 조정, 권장이라는 것도 있고 절전도 있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설정 변경이라고 오른쪽 끝에 있죠. 이 설정 변경을 눌러 보게 되면 지금처럼 화면을 언제 끌 건지, 절전 모드로는 언제 설정할 건지 그런 것들, 우리가 시간 같은 것들 지정할 수 있게끔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전원 및 절전이라는 거는 설정할 수 있는 곳이 두 군데예요. 우리 제어판에 들어가서 되고 지금 여기서 우리 설정에 시스템에 들어와서 전원 및 절전 이곳에서 우리 설정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화면이 있고 절전 모드가 있고 두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내가 지정해 놓은 시간 동안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지정한 시간 동안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화면이 꺼지도록 이제 설정하는 거고 절전 모드로 전환되게 설정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둘 다 마찬가지로 안함이라는 걸 선택하게 되면 화면이 절대로 꺼지지 않죠. 절전 모드로 전환되지 않죠. 이게 이제 전원 및 절전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왜 한다?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전기를 절약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자, 저장소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 컴퓨터에 들어있는 저장 장치, 저장 장소를 보고 얘기하는 거고요. 얘는 이제 우리 하드디스크에 보게 되면 불필요한 앱이 됐든 우리 임시 파일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제거시켜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때 이제 사용하는 게 우리 저장소라는 곳이요. 자, 이 저장소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자, 우리가 실행을 시킬 때는 지금처럼 설정에 들어오고 우리 시스템에 들어가면 있어요. 그래서 시스템에 들어가게 되면 아래쪽에 이제 중간쯤에 이렇게 저장소하고 있습니다. 얘를 선택해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화면이 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저장소라고 돼 있고 켬이라고 돼 있죠. 자, 이 저장소를 쓸래 말래 우리가 선택해 주는 거예요. 껐다 켰다 하는 곳이 이곳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켜져 있는데 그래서 얘는 이제 디스크 공간, 하드디스크의 공간이 부족해졌을 때 사용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저장소가 이제 자동으로 실행이 돼서 임시 파일이 됐든 휴지통이 됐든 우리가 불필요한 파일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설정해 주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게 되면 저장소 센스 구성 또는 지금 실행하고 있죠. 자, 얘를 한번 선택 한번 해보자고요. 얘를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저장 공간 센스라는 거를 킬래 말래 그리고 언제 이거 실행시킬래 그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저장 공간 센스라는 게 언제 실행되게 할 거냐, 사용 가능한 디스크 공간이 부족할 때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실행되는 시점을 이제 선택을 해줄 수 있는데 얘만 있는 게 아니라 얘 찍어 보게 되면 매일마다 하겠습니다, 매주마다 하겠습니다, 매월마다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디스크 공간이 부족하지 않아도 그렇게 주기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우리가 선택도 해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임시 파일이라고 있죠. 임시 파일. 내 앱에 사용하지 않는 임시 파일을 삭제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선택을 해 놓은 거고요. 다음 기간 이상 휴지통에 있는 파일을 삭제하겠습니다. 휴지통을 우리가 중간중간에 비우기를 하지 않아도 며칠이 지나면 이제 삭제되게 할 건지 그거 이제 선택해 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게 되면 다운로드라는 우리 폴더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파일을 삭제할 건데 다음 기간 이상 동안 열어보지 않은 그런 파일들을 삭제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우리가 여기서도 기간을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정리 시작이라고 있죠. 얘는 지금 바로 공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되돌아가서요.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앱 및 기능이라는 것도 있고 임시 파일도 있고 기타도 있고 데스크톱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하나를 선택해 보자고요.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제 어떤 앱이 용량을 얼마나 차지하는지 그런 것도 쭉쭉 나와요. 나와서 여기서 이제 내가 사용하지 않거나 내가 안 쓰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따로 제거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3D 뷰어라는 걸 선택했을 때 여기서도 바로바로 제거시킬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안 쓰는 앱 같은 게 있으면 이곳에서도 바로 삭제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줍니다. 그 다음에 임시 파일이라는 것도 선택해 보게 되면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임시 파일 어디에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전부 다 지금 검사하고 있는 거고요. 그때 이제 임시 파일들이 다운로드라는 그 폴더에 이만큼 있습니다. 휴지통에 이만큼 있습니다. 미리 보기 사진에 이만큼 있습니다. 그리고 쭉쭉 보여줘요. 보여주면 여기서도 우리가 파일 같은 것들 바로바로 제거시킬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다른 드라이브 저장소 사용량 보기 하고 있죠. 얘는 지금 우리 C 드라이브만 그렇게 보여주는 거고, 그때 이제 다른 드라이브의 저장소 사용량 보기라는 거 얘를 클릭해 보게 되면 C 드라이브 뿐만 아니라 다른 드라이브까지 전부 다 이제 이렇게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른 드라이브도 여기서 우리가 설정해 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저장소라는 게 있는데, 저장소는 우리가 이제 디스크 공간이 부족해지면 사용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장소 센스가 자동으로 이제 실행이 된다. 자동으로 실행이 돼서 하드디스크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뭘 지운다. 임시 파일이 됐든 휴지통에 들어있는 그런 파일이 됐든 아니면 불필요한 파일 같은 것들, 그런 것들 제거를 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는 거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게 우리 저장소 센스 구성 또는 지금 실행이라는 게 있었죠. 여기서는 저장소 센스는 기본적으로 하드디스크의 공간이 부족할 때 우리가 실행이 돼요. 실행이 되는데 그때뿐만 아니라 주기적으로 매일마다 하겠습니다. 매주마다 하겠습니다. 매월 단위로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 저장 센스가 언제 실행이 되게 할 건지 그런 것도 우리가 설정해 줄 수 있고요. 그리고 휴지통하고 다운로드 폴더 같은 거 있죠. 거기에 이제 보관된 파일 같은 것들 삭제 기준일도 우리가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일 정리라는 거를 우리가 바로 실행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앱 및 기능이라는 것도 있었죠. 얘는 이제 사용하지 않거나 아니면 원하지 않는 앱, 기능, 그런 것들을 이제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창으로 이동시켜 주는 거고요. 임시 파일이다 그러면 말 그대로 임시 파일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창으로 이동시켜 주는 거고, 다른 드라이브의 저장소 사용량 보기라는 거 얘를 이제 선택하게 되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드라이브에 대해서 사용 현황을 파악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임시 파일이나 그런 것도 우리가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장소라는 거는 언제 보통 실행한다. 디스크 공간이 부족할 때 실행이 되더라.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장소를 실행시켜서 뭘 한다? 불필요한 앱이 됐든 임시 파일이 됐든 그런 것들을 제거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그 공간을 확보할 때 사용하는 게 저장소다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정보라는 거는 우리 시스템,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그런 하드웨어가 됐든 아니면 윈도우 사양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거나 아니면 컴퓨터 이름 같은 것들을 이제 변경할 때 그때 사용하는 게 우리 정보라는 곳이요. 그래서 한번 정보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우리 설정에 들어와서 이제 시스템이라는 곳에 가게 되면 왼쪽 이곳에서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면 이제 정보라고 있어요. 이 정보를 선택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장치 사양 같은 것들, 그런 것도 여기에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 사용도 이곳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정보라는 거는 컴퓨터 시스템에 연결된 하드웨어 그리고 윈도우 사양, 그런 것들을 뭐한다? 확인한다. 또 뭐도 할 수 있다? 컴퓨터 이름을 뭐도 한다? 변경도 할 수 있더라. 우리가 이곳에서 변경할 수 있는 거는 컴퓨터 이름밖에 없어요. 그때 이제 이 PC에 이름 바꾸기 있죠. 이 버튼을 눌러서 우리가 내 PC에 설정되어 있는 그 이름을 우리가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해서 얘를 클릭해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나와요. 나오면 여기다가 내가 바꾸고 싶은 이름 쓰고 다음 버튼 눌러서 우리가 PC 이름 바꿔주면 돼요. 해서 우리 정보라는 곳에 들어올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들어와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 윈도우 10에 보게 되면 우리 제어판이 있다 그랬죠. 그 제어판을 통해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제어판이 있을 때 여러 가지 항목이 있죠. 이 중에서 이제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이 시스템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떠요. 윈도우 버전도 뜨고 시스템도 뜨고 컴퓨터 이름, 도메인 및 작업 그룹 설정하고 이곳에 있죠. 이런 것들, 윈도우 버전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 얘네들은 이 두 가지는 우리가 확인만 하는 거고요. 내가 여기서 유일하게 바꿀 수 있는 거는 얘밖에 없어요. 여기서 이제 컴퓨터 이름 같은 것들 우리가 여기서 설정 변경을 눌러서 우리가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정 변경을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런 화면이 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름을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정보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하드웨어 윈도우 사양을 우리가 확인만 할 수 있어요. 또 뭐도 할 수 있어요. 컴퓨터 이름은 변경을 시킬 수 있더라. 요거 잘 기억하세요.